고구려 승랑 스님 일대기, 섭산의 등불, 동방에서 온 지혜, 제1장 고구려의 새벽, 서기 450년 고구려 장수왕 38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이 웅운한 시기, 평양성 외곽의 한 미천한 가정에서 승랑이 태어났다. 훗날 동아시아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길 인물이었다. 서기 465년 15살의 승랑이 스승의 독경 소리에 눈을 떴다. 평양성 외곽 작은 사찰, 출가한 지 3년째였다. 승랑아, 오늘은 중론의 핵심을 가르쳐 주마.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실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공의 이치니라. 병든 노승의 말씀이 승랑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동시에 갈증도 느꼈다. 고구려에는 불경이 부족했고 깊은 가르침을 전해줄 대가도 드물었다. 승랑은 매일 밤 별을 보며 생각했다. 진리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해 겨울 스승이 입적했다. 임종 직전 스승은 승랑의 손을 꼭 잡았다. 승랑아, 너는 제목이다. 요동 넘어 중국 땅에 가면 참된 법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의 마지막 눈물이 승랑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따스함이 차가워지기 전에 스승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승랑은 사흘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스승의 유언을 따르리라. 다음해 봄 21살의 승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평양성을 떠났다. 요동을 거쳐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비적들이 들끓는 산길과 얼어붙은 강을 넘어야 했다. 어느 날 밤 산적 무리가 나타났다. 보따리에는 낡은 가사와 경전뿐이었다. 이것뿐이냐? 시주님, 제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승랑은 그날 밤 법문을 전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새벽녘 감동한 산적 두목이 승랑의 손을 잡았다. 저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산적들은 승랑에게 말 한 피를 주었다. 그렇게 승랑은 중국 땅으로 들어섰다. 진리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제2장 남조의 불심을 찾아서 건강성지금의 난징에 도착한 승랑은 압도당했다. 고구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사찰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승려들, 그리고 불경을 논하는 학생들의 모습. 이곳이야말로 불법이 꽃피운 땅이었다. 승랑은 여러 사찰을 순례하며 배움을 청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외국인 승려를 받아들이는 곳이 드물었고 언어의 장벽도 높았다. 그는 낮에는 경전을 베껴 생계를 잇고 밤에는 중국어를 익혔다. 손가락이 굳어 피가 나도 붓을 놓지 않았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승랑은 마침내 명성 높은 장산사에서 법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그날 강사는 12물론을 강의했다. 승랑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의문이 일었다. 강사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 승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해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수군거렸다. 외국인 승려가 감히 고명한 법사에게 질문을 던지다니. 강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말해보거라. 승랑은 차분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공은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뜻한다고. 용수보살의 원문을 인용하며 정확한 해석을 제시했다. 법당이 조용해졌다. 강사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대의 말이 옳소. 나의 이해가 얕았소이다. 그날 이후 승랑의 이름이 건강성에 퍼졌다. 고구려에서 온 젊은 승려가 삼론학에 정통하다는 소문이었다. 여러 사찰에서 그를 초청했고
승랑은 본격적으로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련도 찾아왔다. 남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불교 내부에도 파벌 싸움이 심했다. 어느 날 승랑이 머물던 사찰에 광군이 들이닥쳤다. 반역자를 숨겨줬다는 누명이었다. 이 절의 승려들을 모두 체포하라. 승랑은 두려웠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다. 그는 관리 앞에 나섰다. 제가 조사를 받겠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문이 이어졌다. 매질을 당하고 물고문을 받았지만 승랑은 다른 승려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사흘 후 진범이 잡히면서 승랑은 풀려났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다. 고통도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로구나. 이것마저 공한 것을. 회복하는 동안 승랑은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용히 수행할 수 있는 곳, 진정으로 법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제3장 섭산의 새로운 등불. 건강성에서 동남쪽으로 이틀을 가면 섭산이 있었다. 산중턱에 서하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때 번성했으나 전란으로 쇠락한 곳이었다. 승랑이 서하사에 도착한 것은 32살 되던 해 가을이었다. 노승 몇 분만이 남아있던 절은 적막했다. 하지만 승랑은 이곳이 좋았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곳. 여기서 수행하며 법을 전하겠습니다. 승랑은 서하사에 머물기로 했다. 낮에는 절을 수리하고 밤에는 경전을 연구했다. 특히 용수보살의 중론, 십이물론과 제바보살의 백론, 이른바 삼론에 몰두했다. 며칠 후 한 노승이 승랑을 불렀다. 서하사의 주지법도 화상이었다. 그대는 고구려에서 왔다는구려. 함께 경전을 논해보지 않겠소? 그날부터 승랑과 법도는 날마다 삼론을 논했다. 법도는 구마라 집의 법통을 이은 학승이었다. 하지만 승랑의 해석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를 고정된 진리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편, 즉 교가 아니겠습니까? 법도는 무릎을 쳤다. 그렇소. 바로 그것이오. 소문이 퍼졌다. 섭산에 훌륭한 고구려 스님이 계신다고. 하나 둘 구도자들이 찾아왔다. 승랑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어느 여름날 한 소년이 절에 왔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던 아이였다. 스님, 저 같은 아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승랑은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얼굴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다. 소년은 후에 승랑의 제자가 되었다. 서하사는 날로 번성했다. 승랑의 강의는 명쾌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찻잔을 보거라. 흙으로 만들어졌고 장인의 손을 거쳤고 불에 구워졌다.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찻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공이다. 제자들은 무릎을 쳤다. 밤이 깊어도 승랑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삼론에 대한 주석서를 쓰고 있었다. 붓을 들 때마다 고국 고구려가 생각났다. 언젠가 이 가르침이 고국에도 전해지기를. 제사장 양무제의 사신과 삼론의 전승. 서기 512년 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양나라 무제가 10명의 고승을 승랑에게 보낸다는 것이었다. 파견된 고승 중 대표는 승정지적이었다. 승의 해령, 젊은 승전 등이 함께였다.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섭산의 승랑에게서 삼론을 배워오라고. 승랑은 이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10명의 고승은 서하사에 머물며 삼론학을 배웠다. 이제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이러한 약교의 제설은 혁명적이었다. 특히 젊은 승전은 깊이 매료되었다. 스님, 성실로는 어떻습니까? 소승의 유사상에 치우쳐 대승의 공사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네. 용수보살의 참뜻은 모든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승전은 무릎을 쳤다. 다른 고승들이 돌아간 뒤에도 승전만은 섭산에 남았다. 저는 아직 삼론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가겠노라. 이후 수년간 승랑과 승전은 사제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경전을 연구하고 구도자들을 가르쳤다. 어느 겨울날 서하사주지법도 화상이 입적했다. 승랑아, 서하사를 그대에게 맡긴다. 삼론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거라. 승랑은 법도의 뒤를 이어주지가 되었다.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었다. 주지가 된 후에도 승랑의 삶은 검소했다. 새벽부터 경전을 연구했고 모든 구도자를 받아들였다. 섭산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중국 각지에서 승려들이 몰려들었다. 승전에게 승랑은 말했다. 그대에게 내가 깨달은 모든 것을 전해야겠다. 승랑은 집중적으로 승전을 가르쳤다. 삼론의 핵심 논쟁 대응법, 제자 양성법까지. 승전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어느 날 밤 승전이 물었다. 스승님은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으십니까? 승랑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동방의 모든 중생이 언젠가 이 가르침을 접하게 되기를. 승전은 스승의 뜻을 이해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리라. 제오장 법맥의 전승. 세월이 흘렀다. 섭산 서하사에서의 승랑의 나날은 고요하면서도 충만했다. 매일 새벽 첫 예불 소리가 울리기 전 승랑은 이미 경전 앞에 앉아 있었다. 노승의 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승전은 스승의 뒤를 따랐다. 10여 년을 함께하며 그는 승랑의 삼론학을 온전히 체득했다. 이제 승전 스스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승랑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스승님,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확신하지 못할 뿐이지. 법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니라. 중국 남조는 혼란과 안정을 반복했다. 왕조가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었지만 섭산의 가르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승랑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사방에서 구도자들이 찾아왔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물었다. 스님, 삼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승랑은 미소 지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삼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집착하지 말라. 이것뿐이니라. 그는 찻잔을 들어 보였다. 이 찻잔을 보거라. 이것은 내 것이라 집착하면 고통이 생긴다. 깨지면 슬프고 빼앗기면 분노한다. 하지만 이것이 인연으로 생겨난 것일 뿐이라 알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랑의 가르침은 언제나 명쾌했다. 섭산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승랑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중 승전이 가장 뛰어났다. 승랑은 승전에게 자신이 평생 연구한 모든 것을 전했다. 경전의 해석뿐 아니라 논쟁하는 방법, 제자를 대하는 자세, 수행의 자세까지. 승전아, 너에게 이제 법을 전한다. 어느 겨울날 승랑이 승전을 불렀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다. 스승님, 내가 구마라 집의 제자에게서 배우고 담경 스님에게서 배우고 법도 스님에게서 배운 것을 이제 너에게 전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법맥이니라. 승랑은 자신이 직접 필사한 경전과 주석서들을 승전에게 건넸다. 삼론의 핵심은 이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를 고정된 진리로 본다. 하지만 이제는 즉 방편이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승전은 떨리는 손으로 경전을 받았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단순히 책의 무게가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법맥의 무게였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대가 전하고 그대의 제자가 전하고 또 그 제자가 전할 것이다. 법은 이렇게 이어진다. 마치 등불이 등불을 밝히듯 승랑의 영향력은 섭산을 넘어 확산되었다. 건강성의 학승들이 그의 견해를 논했고 양무제의 조정에서도 승랑의 해석이 인용되었다. 성실론에 치우쳐 있던 남조 불교계는 승랑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사람들은 승랑 이전의 삼론학을 고삼론이라 불렀고 승랑 이후의 삼론학을 신삼론이라 불렀다. 한 사람의 학자가 전체 학문의 흐름을 바꾼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승전이 물었다. 스승님,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으십니까? 승랑은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고구려에는 내가 돌아가지 못해도 이 가르침은 언젠가 동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법은 국경을 모르니까 제가 고국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대는 여기서 법맥을 이어야 한다. 법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강물이 바다를 찾아가듯 밤이 깊었다. 섭산에는 별이 쏟아졌다. 승랑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평양의 작은 사찰, 스승의 가르침, 험난한 여정, 그리고 이 섭산까지 모든 것이 인연이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승전을 통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제6장 동방으로 흐르는 법맥. 승랑의 생애가 언제 마무리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가 섭산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중국 삼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제자 승전을 통해 면면이 이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승전은 스승의 법맥을 충실히 계승했다. 그는 섭산을 떠나 건강성의 흥왕사로 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승랑의 약교의 제설은 승전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흥왕사의 강당에서 승전은 말했다. 우리 스승 승랑께서는 고구려에서 오셨다. 변방의 땅에서 온 분이 중화의 학문을 바꾸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전의 제자 중에 법랑이라는 뛰어난 승려가 있었다. 법랑은 승전에게서 배운 것을 더욱 체계화했다. 그는 삼론학의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고 다른 학파들과의 논쟁에서 삼론의 우월성을 입증했다. 법랑의 제자 중에는 길장 549-623이 있었다. 길장은 천재적인 학자였다. 그는 승랑 승전 법랑으로 이어진 법맥을 집대성하여 삼론종을 완성했다. 길장은 평생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항상 승랑을 섭산대사, 낭대사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길장의 저술 대승현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섬령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고정된 이가 아니라 교라하셨다. 이 한마디가 천년의 미혹을 깨뜨렸도다. 길장을 통해 삼론종은 중국 불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고구려에서 온 승랑이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삼론의 가르침은 바다를 건넜다. 백제와 신라의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왔고 그들은 삼론학을 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신라의 승려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을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토쿠지를 중심으로 산론슈가 발전했다.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삼론학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섭산의 승랑에게 닿는다. 고구려를 떠나 중국으로 온 한 승려의 구도열이 결국 동방 전체를 밝힌 것이었다. 오늘날 중국 난징 근교의 섭산에 가면 서화사가 있다. 현재의 건물은 명대에 재건된 것이지만 그 터는 승랑이 머물렀던 바로 그곳이다. 산기슭에는 천부람이라 불리는 석굴이 있고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승랑이 명상했다는 자리가 있다. 해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학자들과 승려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들은 섭산에 올라 고구려 승랑을 기린다. 변방에서 온 승려가 중화불교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 그의 가르침이 15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승랑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돌아갔다. 법은 강물처럼 흘러 결국 고향으로 향했다. 승전을 거쳐, 법랑을 거쳐, 길장을 거쳐,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을 거쳐 삼론종 7대 조사의 계보는 이렇다. 구마라집 마이너스 승숭 마이너스 법도 마이너스 승랑 마이너스 승전 마이너스 법랑 마이너스 길장. 그 가운데 승랑이 있다. 고구려인 승랑이, 동방에서 온 승랑이, 국경을 넘어선 진리를 증명한 승랑이. 밤이 깊어간다. 섭산에 달이 뜬다. 1500년 전 승랑이 보았던 그 달이다. 달은 변함없이 동방을 비추고 서방을 비추고 모든 중생을 비춘다. 승랑의 가르침도 그러했다. 고구려인이든 한인이든 승려든 속인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비췄다. 그것이 진리의 본성이었고 그것이 승랑이 평생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 진리에는 국경이 없다. 오직 구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승랑의 목소리가 섭산의 바람을 타고 아직도 들려오는 듯하다. 1500년의 세월을 넘어 동방의 등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